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빠르니 정청래입니다. 빠르게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네. 네. 전당대회 일정도 안 잡혔습니다. 오늘 회의한답니다. 일정을 오늘 언제 잡습니까? 잡을지. 언제 잡을지를 오늘 회의합니까?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눈썹 길이가 상식선에 와 있네요. 맞네. 새로 했습니다. 상식선에 와 있습니다. 네. 상식선에 와 있네. 그 전에는 이제 보좌관님이 해주셨는데 관자놀이까지. 예, 궁서체로 매불쇼에 그게 나간 이후로 눈썹 문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도와주겠다. 네. 네. 도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 범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출마 선언 영상을 또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꾸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미루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정청래는 최고위원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일찍 선언하셨어요? 저는 3년 전부터 선언했어요? 준비했거든요. 네.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렇게 꿈꿨는데 0.73%를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께 전화를 했습니다. 당대표를 나가시고 그랬더니 그 말 끝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해서 저는 최고위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냥 최고위원 출마 선언했죠. 네. 그리고 이제 2년을 기다렸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눈치를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좀 원할 것 같아요. 앞으로 총선 직후에.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연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또 왜 연임을 하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 2주 지나면 연임하지 않고서는 못 빼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연임하시라. 저는 안 나가겠다. 네. 그래서 연임의 물꼬를 제가 텄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네.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하자.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저희 당내에서는 있었는데 나는 6월 3일까지는 광주 전남에 가서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것만 하고 그리고 6월 4일부터 진로를 고민하겠다. 그래서 4일부터 고민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됐죠. 네. 눈치가 아주 빠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댓글상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네요. 아니 여러분 선언 안 했습니다. 저보고 자꾸만 왜 그 박찬대 의원을 안 모시고 정청래 의원 모시냐 네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냐 했는데 출마 선언을 안 했어요. 유일한 출마 예. 선언 의원님뿐만 유일합니다. 예, 그 점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이제 대표 직무대행은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고 저는 네. 고등학교 이후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찬대 의원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진짜 친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해도 상관이 없고. 왜 울먹거리면 이런 선거 캠페인은 처음 봅니다. 이 무슨 선거 캠페인이 이런 식이 다 있습니까? 지난번 일기 지도부 뽑을 때도 네. 제가 박찬대
의원이 그때는 이제 인지도가 좀 낮아가지고 고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찬대 정청래 찍고 박찬대 찍어줘라 이렇게 선거운동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경쟁 후보를 도와주고 찍어주라 그러고. 근데 이번도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나오면 네. 나는 박찬대 찍어주라 그러고 박찬대는 정청래 찍어주라고 서로 그런 새로운 선거운동을 한번 만들어 보고 새로운 싶어요. 캠페인이에요? 네네. 아, 새로운 문화. 그런 거 한번 새롭게 시도하고 싶어요.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울먹거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 아니 이렇게 해야 네.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아, 야, 이거 원래는 이제 자신감, 네. 아주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정치인으로 네. 그동안에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약간 그 동정무리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박찬대 의원이 워낙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좋은 자체가 사람이고 서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네. 경선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아무리 친구지간이지만 이게 경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현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울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금요일에 그 원내대표 선거 끝났잖아요. 네네. 예, 김병기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그 두 분의 경쟁을 보면 그 어느 쪽도 뭐 출혈이 있거나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을지 몰라도 네. 외화된 것은 그런 네. 일이 없었죠. 전혀 없었죠. 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뭐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은 MBC가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예. 그 참 그 희한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원내대표 결과 이제 김병기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네. 원내대표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이제 그 아들 문제가 보도가 됐는데 네. 그게 좀 도움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출마할 때 저하고 이제 상의도 했고 했는데 그때 김병기 의원이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나는 떳떳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BC가 당한 꼴이 돼버렸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댓글에 최욱은 서영규 밀었다라고 하는데 근거 갖고 와. 두 분 다 모셨습니다. 이런 애들은 꼭 지가 한 번 보고 예를 들어 월요일에 모시고 화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는데 네. 월요일만 보고 그렇죠. 이런 놈들이 꼭 있어요. 아주 정말 미치겠습니다 요새 이런 놈들 때문에. 참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을 기반으로 몇 가지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이제 되면은 그 개그욕을 좀 잘 절제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자가 많이 올라오네요. 거기에는 제가 전문가죠. 개그욕 절제할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 할 때와 네. 광주 전남 가서 선거운동 할 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TPO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사실 그 탄핵 국면에 네. 확실하게 그 보여주셨죠. 탄핵 국면 때.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가서는 너무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시기와 그 상황과 이런 거에 맞게 다 하는 거죠. 근데 최욱 씨 여기 매불쇼 오면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개그하려고 엄청 노력한 결과예요. 노력하신 거다. 노력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제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썩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 좀 부탁드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에도 유머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네. 재미가 있어야죠 이제. 재미가 있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원래 메시지를 의미만 전달하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와 맞습니다. 의미를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와, 진짜 막 뉴스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왜요?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찬대 의원이 생각나가지고 왜요? 벅찬대. 박찬대가 아니고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지금? 다들 예민하다.
아니, 저는 웃겼는데요. 세상이 다 박찬대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국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그 참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오늘 그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네. 결벽증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조금이라도 오해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당원 개정할 때 원래 당대표는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가겠느냐.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비가 걸린다. 그러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 당원을 위반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급변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붙여놔야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았어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론이 엄청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본인은 극구 반대했어요. 네. 극구 반대했는데 안 된다. 결국은 제가 그거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네, 장경태랑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던 출마할 수 거잖아요. 있었어요. 아 왜냐면 내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네.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네가 먼저 동을 떠라.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거. 오. 오해받기 싫다고. 야, 야 이거 대박이네. 네. 아 이거는 맞아요? 그거 팩트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야 이거 팩트면 이거 대박인데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또 당원 단계에 밟거든요. 그래서 오. 이건 꼭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뭐 사람들이 대부분 뭐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어떡하냐. 오. 그래서 그거는 미리 단서 조항을 다뤄놔야 된다. 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아무런 시비가 없었습니다. 야 정청래 지금 막 연호합니다. 정청래 연호합니다. 몰랐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출마할 때 잡음 없이 네. 이런 시비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조금 노력한 지분이 있습니다. 아 의원님 그 방송 나가가지고 네. 이상한 유머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세요. 안 알려진 거. 이런 네. 걸 좀 연구해서 물어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노냐. 맨날 웃긴 것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장경태 의원하고 둘이 그 얘기 했어요. 그때 우리가 안 고쳐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 아 진짜 가서 아찔하네.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떡할 뻔했냐. 맞아.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재판 중지나 이런 거는 본인 문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는 이 보도 보자마자 나는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가만히 계세요 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실제로 그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저도 MBC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다 증언법을 주장을 했었어. 아 이전에요? 심지어 권성동이도 세게 주장을 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낸 안은 대법관을 정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24명쯤은 돼야 재판 부담을 2분의 1로 경감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나라 14분의 대법관들이 하는 1년 총 사건 수가 2만 5천 건입니다. 예. 독일의 대법관이 131명입니다. 14명에서 24명이 된다 한들 할지라도 의견은 뭐고 저는 합의체 판결을 하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 대법관부, 뭐 형사대법관부 이렇게 정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강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도 주장하네. 전원합 비춰도 전혀.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와. 그 대법관 증언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됐던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헌법에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예요. 네. 국민들의. 근데 이건 자료도 수사 기록도 이런 것도 안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맞습니다. 또 1인당 배당된 건수가 너무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는데 네. 경무를 덜어드리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본인 문제와 어쨌든 직간접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결벽증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대통령하고 네. 충분히 얘기해서 네. 설득을 해서 대통령님은 좀 그냥 계세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뭐 내란 종식,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 현안이 많은데 네. 최우선적으로 하실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이라는 것이요. 네. 내가 밥만 먹는다고 밥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어.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것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늘어지고 나면 못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속전속결로 네. 순식간에 처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맞는 의원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용도 네.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시기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6개월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늘어지고 안 되고요. 맞아.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겁니다. 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언론 보면요. 민생 살리는 게 우선인데 뭐 검찰 개혁에 관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두 가지 왜 동시에 같이 못해? 아니 세 가지 네 가지 왜 같이 아니,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는 아니, 사람이 그러면 다 다른데. 민생 예를 들어서 법안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거 처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야.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은 민생 쪽을 주로 챙기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래서 인선 마무리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오늘 G7 출국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권도 고스란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들 바뀌지 않아도 그대로 끌고 강행을 하잖아요. 네. 그 모습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고 네. 관련돼서 정부 입법에 필요한 부분은 정부 입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출마 개혁은 선언문에 당에서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아. 대통령은 꽃길을 걸으시고 네. 저는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 아. 필요하다면. 아, 좋습니다. 그럼 네. 자연스럽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네. 이번에 봤더니 네. 이 대여 투쟁을 네. 최고의 가치로 지금 두고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나 뭐 알아서 하겠지. 네. 셋 중에 한 명 되겠지. 몰라 나는 뭐. 아 몰라 얼굴 궁금하지도 않아. 뭐 이런 셋 중에 한 명 되겠죠. 되자마자 이제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일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 앞에 오면 그런 말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눈빛으로. 아 눈빛으로. 네. 일단 얼굴로. 아 얼굴로 갑니다. 네, 분위기로. 네. 일단 제압이 되지 않겠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유리하죠. 네. 아니 그리고 법사위 한번 보세요. 아 법사위.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막 네. 뭐라고 하려다가도 제가 한번 쳐다보면 좀 네.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카리스마로 가시려면 눈썹을 다시 그때처럼 좀. 그건 너무 좀 웃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마쳤는데 내가 1년만 더 할게. 이러면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네. 법사위원장 임기를 저는 마친 거예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3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하거든요. 제가 21대 때 과방위원장 1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원장 할 때도 1년이다라고 다 얘기하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임기는 마쳤고요. 네. 근데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제가 사임한 것을 의결해야 되고요.
새로 또 하실 분들을 선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회의가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사표가 지금 수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원식 의장에게 법사위원장 사표 수리, 또 예결위원장 또 1년, 예결위원장은 원래 1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결하는 본회의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날 제가 이제 사표가 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법사위원회를 한 번 더 열 수는 있겠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의 자체는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네. 정리해요? 아니 이 시간 아니 그 시간을. 출연자들 지금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니 그래도 당 대표 후보인데 네. 시간은 좀 더 할애를 해야지. 이렇게 야박하게 보내는 게 어디 있어? 네. 그러면 하고 그리고 싶은 말을 할 때 앞으로 서수영 종결어민을 그럴래 할래 이렇게 좀 내 자를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정청래. 뭐 벅찬데 뭐 아까 보니까 벅찬데가 굉장히 페브를 또 찔렀나 보네 벅찬데에서. 그래서 앞으로 각수산 씨한테도 네. 수산아 너 이제 그만할래? 더 할래? 양지열사 앞으로 계속 그럴래? 이렇게. 좋아요. 네. 요거 좋았습니다. 네. 네. 정치인도 유머가 있어야 돼. 그렇죠. 유머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공약 몇 개 말씀드리고 네. 가도 되겠습니까? 뭐, 그럴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좀 그렇죠. 그럴래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요로 끝나서 잘 안 살 것 같아요. 그럴래래 그러면. 제가 이제 10가지 대표 공약을 약속드렸는데요. 네. 대한민국 어떤 선거도 다 1인 1표입니다.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1인 1표로 만들겠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그래서 대의원제는 유지해야 되는 거래요. 대의원제를 없앨 수는 없고 대의원 투표 특혜,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 그래서 1인 1표로 완벽하게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10수년 동안의 과제인데 네.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했는데 제가 그거는 하겠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마무리하겠다. 신속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란 척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원하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 척결을 위한 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방선거가 이제 앞으로 죄송한데 특별기구라는 게 뭐죠? 특별기구요? 예. 네. 알아요? 아니 네. 여기 정식 명칭을 제가 써놨기 때문에 네네. 12.3 불법개헌과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걸 설치해서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뭐 또 특검과는 또 다른 역할을 또 다른 하는 거죠.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그런 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국회도 설치하고 당내도 설치하고 네. 하고요. 지방선거 승리가 아마 이재명 정부 전반전에 성패를 결정할 거거든요. 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영입인재, 인재 영입도 수시로 하고 그런 거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당원 주권국이라고 제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원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네. 당원 주권원이 그리고 이제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교육연수원장이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제가 겸임하겠다 이거. 그래서 직접 제가 당원 교육에 하겠다. 당원 교육을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르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당의 정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런 것을 실제로 당원들이 알고 그걸 홍보해야 되거든요. 네.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고 네. 당원 포상제를 확대하고 연말 전당원 콘서트를 하겠다. 왜 당원들은 전당대회 때만 모이고 왜 정치는 무겁고 칙칙해야만 되냐. 당원들도 잘 놀고 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네. 그래서 연말에 방송국 시상 하듯이 최우수 당원, 우수 당원 부문별로 이렇게 하겠다. 네. 근데 콘서트를 함께 하면서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콘서트 사회자는 최욱, 아니요 저는 초청 가수는 이승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정했어요. 아니요 저는 네.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네. 아니요. 돈 줄게요. 아니요.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걸 하겠다. 네. 또 나중에 또 전화하지 마세요. 저안 합니다. 네. 그런 거 하고 SNS 하겠다. 그리고 당원 정책 박람회 연 한 번 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당원존이 있거든요. 민원실과 통합해서
국회의원이 하루에 민원 접수를 받는 그러면 국회의원은 1년에 한 2번 정도 하루 종일 민원 접수를 받는 걸 하겠다. 네. 대략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당원들이 갈증을 느꼈던 이런 것을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일거에 해소하고 네. 당원이 강한 민주당.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네. 그런 강한 민주당.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능한 민주당. 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보여줬죠. 정무적 판단력. 정책 법사위원장 추진력. 솔직히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아니 이거 그리고 탄핵 소추 위원장 너무 잘하셨고 네네네. 그건 인정입니다, 진짜. 네. 인정이 많으신 분이군요. 그 말장난 그만하래. 아주 그 정말 그 자잘한 개인적 궁금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당대표 되실 분한테 여쭤보기는 조금 많이 허접한 질문인데 이준석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네네. 우리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법사위원장 소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로 올지 어디로 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국회 청원이 오면 네. 그건 상임위에서 청문회까지 할 수 있는 국회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후임 법사위원장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안 좋아해요? 그분을. 네. 너무 자잘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소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확실히 그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해서 그런지 네. 어떤 말투 자체가 네. 약간 좀 평소와는 다른 더 진중해지신 뭔가 좀 느낌이에요. 엄중한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네.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그 허락 받은 거예요? 카피입니다. 이재명의 운명과 정청래의 운명은 네. 공동체, 공동체. 한 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재명 정부가 잘 되는 게 민주당이 성공하는 거고 그게 또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죠. 네, 예. 맞아요, 진짜. 그건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